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은 뿌리가 제대로 서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치관이나 뿌리를 형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20대 초반에 자신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가치가 없냐 그렇지는 않지만 행복의 역체가 낮으면은 그 사람과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더 많은 행복과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 사유 통계를 보면 성격 차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수많은 이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보셨을 때 파국을 피할 수 없는 부부의 그럼 또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일단 뭐 외도부터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뭐 외도는 저희가 뭐 그냥 매번 보는 그 이혼 사유의 스테디셀러이자 이제 압도적인 1, 2위를 다투는 항상. 이게 보통 성격 차이가 1등이기는 한데 그 내면에는 성격 차이 속에 이제 숨겨진 부분에는 외도 문제도 항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외도에 대해서는 저도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꼭 외도를 한다 이런 거는 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남성분들이 외도를 하는 거는 좀 본능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분은 무조건 외도를 안 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죠. 가정에 대해서 그 장기적인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바람을 덜 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내와의 어떤 대화, 아내와의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가지고 올 내 이제 인생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분들은 조금 더 외도 가능성이 낮겠죠. 이게 안 한다는 뜻까지는 아니고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분들의 외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자분들이 이제 본인을 조금 외롭게 한다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채워주려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얘기를 할 때 되도록이면은 조금 뭐 감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주로 뭐 보통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의 노력이나 노고에 대한 인정하는 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국을 좀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 예, 이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명은 예를 들면 집을 사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파, 한 명은 그냥 당장은 좀 즐기자는 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삶의 방향성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파국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약간 이제 조금 상담한 케이스를 좀 각색해서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한 분은 굉장히 문화 활동, 뭐 소비 활동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뮤지컬에 간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한 명은 좀 집에서 내가 뭐 재테크 정보 보고 주식 연구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파국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파국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쇼윈도 부부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이게 그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연애 때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맞춰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도와 경제관념과 성격 차이와 가치관. 요즘에 좀 부쩍 더 늘어난 건 어느 쪽인가요? 경제관념. 네, 경제관념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맞벌이 부부를 예를 들면은, 맞벌이 부부는 양측이 다 이제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좀 주체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성격 차이가 좀 더 크고요. 예, 그 아까 가치관 차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또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시던데, 그 이유랑 요거는 연애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피해의식, 이게 조금 요즘에 큰 문제기도 한데, 이것도 성격 차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피해의식도 약간 성격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가치관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보는 눈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똑같이 경험하는 것도 하나를 피해로 느끼기도 하고 하나를 성장의 기회로 느끼기도 합니다. 뭐 조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 정치관과 연관이 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정치적 성향이 맞는 분들하고 결혼하시라고. 그렇죠, 서로. 그거야. 네, 그래서 정치적 성향은 이게 좀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보 쪽과 보수 쪽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보 쪽은 조금 더 평등이나 어떤 가치 분배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둡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쪽의 경우에는 자유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방향을 좀 더 선호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정책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연관이 돼 있고, 그 아까 이제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그 피해의식이 세상을 보는 눈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진보든 보수든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피해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피해의식이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회현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회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맞추면서 결혼을 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네. 좀 엿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에서 행복의 여치가 낮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행복의 여치가 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알아보죠? 저는 행복의 여치가 낮은 사람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은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평소에 나의 일상으로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많이 보고 제가 사건으로도 많이 접한 게 보통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가 뿌리가 제대로 서 있는 분들이에요.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는 분들이어서. 근데 여기서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치관이나 뿌리를 형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굉장히 그 자신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저는 좀 독서를 많이 권하는 편이긴 한데 이 독서라든지 나에 대해서 사색을 하는 작업이라든지 뭐 성찰을 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친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그 20대 초반에 굉장히 그 어떤 종교 서적도 많이 보고 인문학 서적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철학적인 좀 서적이었어요. 근데 요런 거를 많이 보고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이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의 역사가 되게 낮으세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 좀 표현하면은 남이 뭘 하든 그냥 내가 혼자서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들면 내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못 해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부모들은 막 공부 잘해서 막 자랑하고 있고 이런데 내 아이가 공부를 못 한다. 여기에 이제 좌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가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내 아이에게 적절한 어떤 취미나 적절한 어떤 재능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은 뿌리가 이제 제대로 서 있고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내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솔직히 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예, 사실 쉬운 건 아니라서 뭐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가치가 없냐 그렇지는 않지만 행복의 역치가 낮으면은 그 사람과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더 많은 행복과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비교해 주셔서 아까도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한 번 더 여쭤보면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또 비교를 한 번 더 꼽아 주신 건데 SNS 맘카페 같은 커뮤니티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거를 뭐 저는 비교라는 게 완전히 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게 적당히가 참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절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비교를 좋게 활용하는 거는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교육을 쓰지 않고서도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킨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엄마한테 가서 아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되게 이거를 이제 내가 하나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또 이걸 실천하는 쪽으로 하면은 건전한 비교가 되고 이제 안 좋은 비교는 보통 베빌론 효과라고 많이 하죠. 이제 소비의 사회에서 책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소비나 어떤 비교가 지위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지위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꿀리지 않느냐 나는 내가 상류계층이고 싶은데 저 사람보다 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주로 지위 소비와 관련돼 있는 건데 이런 소비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비교와 불행이 같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급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좀 이제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은 인생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 현재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공부는 못할 수 있지만 향후에 점점 좋은 과정을 거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건전한 비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현재의 모습을 고정치로 생각을 하면은 점점 그 안 좋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 집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저거 못 시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면 많은 이제 안 좋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혼에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남자는 어떤 여자를 반드시 피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여자는 어떤 남자를 반드시 피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네. 성별로 딱 알겠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하나씩 딱 얘기해 주신다면. 자, 일단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제일 좀 이혼 사유로 핫한 게 이제 결국에는 좀 소비예요, 소비. 네. 네, 그래서 이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여자분. 남자들이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권하고요. 남자는 피해야 될 남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량이에요. 네, 이게 좀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좀 종종 있는데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분들 중에서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외모만 잘생기면 됐지. 요즘엔 좀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맞아. 여자분들이 남자 외모를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그냥 집에 들어 누워서 그럼 이제 네. 이게 뭐 한심해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남성적 매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남편과 만나면서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한량 남편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분들 소비 개념, 그러니까 경제 개념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한량 남편은 좀 몇 가지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왜 한량이 되는가? 자,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주로 내가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이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남자는. 그 나를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밑바닥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그게 사실은 그 남자의 근본적인 자신감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능력 인정받아서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하나 배워서 올라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만나야 될 남자인데 반대인 거죠. 내가 이런 회사 들어갔더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들어갔더니 인정을 못 받아. 뭔가 처음엔 막 쓴소리도 듣죠. 그러면 못 버티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한량 남편과 이혼한 케이스를 보면은 저희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서 직장에 옮겨간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결혼 전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라고 하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못하게 되면 사실 자기 커리어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커리어를 망치고 당연히 그리고 그거의 내부에는 내가 굉장히 높은 가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또는 상사의 어떤 꾸지람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좀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김 작가님도 그러시고 저도 개인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금 변호사니까 그러면 사실 모두가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좀 직장을 자주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하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연봉이 3천이든 5천이든 7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난 내 능력치만큼 세상은 주고 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 이하로 주면 일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상으로 주면 회사가 돈이 더 나가는 것도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그 자체를 뭐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거를 인정해야지 우리가 애초부터 말했던 자기를 돌아보고 메타인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뭐 대화가 쉽진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성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남녀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대 때 제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이게 40대 결혼한 사람이라면 30대 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그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 시간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이제 20대 때 삶의 과정을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도 잘 벌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립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피해의식을 안 가질 가능성도 높아요. 뭐 내가 이 시간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거고 어떻게 깊이 몰입해서 할 건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남녀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굉장히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살아온 모습을 보라 뭐 이런 코멘트도 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